조금 떨리기는 한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발자라는 직업으로 일을 한 지 7개월 차가 된 지금 셀러노트라는 무역 회사에서 백엔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는 뮤테이션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지금 제목에 적힌 것처럼 재택근무랑 신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신입으로 일을 하는데 재택근무 환경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요즘은 조금 사라져가는 추세이기는 한데 많은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원하고 있죠, 당연히. 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월 1회를 제외하고는 재택이 자율인 회사로 거의 풀 리모트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당연히 사무실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 회사에 취업하기 전에는 신입에게는 재택근무 환경이 절대로 좋지 않다. 나는 신입으로 재택근무인 회사를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제가 취준에 너무 지친 나머지 제 마음을 꺾고 일단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서 발표해주신 지연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온보딩의 과정 중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1대1 밀착 교육과 맨땅의 헤딩이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딱 사이였거든요. 네, 그런 온보딩을 겪으면서 지금 어떻게 좀 다니고 있는지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출근을 했을 때는 맥북을 받아가지고 환경 설정 같은 거를 한 다음에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이거, 티켓들 몇 개 주시면서 이거 한번 코드 한번 훑어보고 이거 해보시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뭐, 확실히 작은 스타트업이다 보니 온보딩에 대한 그런 절차가 딱히 없었어요. 그리고 제, 제 좌우로 사무실 출근을 했을 때 왼쪽에는 CTO님, 오른쪽에는 리더님이 저를 지켜보시고 있었는데 일단 쉬운 것부터 해보라고 하시길래 좀 뒤져보다가 좀 쉬운 걸 찾아가지고 첫날 PR을 올려가지고 두 분이 박수를 쳐주는 재미난 경험도 겪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티켓을 정리하다 보니까 좀 도메인을 파악을 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물류 도메인이다 보니까 조금 제 머릿속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거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아직 작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파트 담당자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대답을 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걸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기는 한데 네, 사무실에서 모두 같이 근무를 하면은 좀 눈치라도 보면서 좀 편안해 보이실 때 저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질문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 문제는 대면 근무가 아니다 보니까 질문을 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더불어서 저희 회사는 DM을 금지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재택근무가 주가 되다 보니까 1대1로 소통을 하면은 그 소통된 내역이 공유가 안 돼서 DM을 금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개발자들이 전부 있는 채널에서 담당자한테 태그를 걸어가지고 질문을 해야 했던 상황이거든요. 모든 분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내가 이거를 질문을 해야 된다고라는 물음표도 있었고 원래는 비동기 커뮤니케이션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물어봐도 됐는데 그때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질문을 하지 못해서 한 1시간, 2시간 가까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저한테도 도움도 안 되고 회사에도 도움이 안 될 테니까 어떻게든 질문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그 생각이 확 들었을 때부터는 질문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파트별로 나눠져 있었는데 한 분이 저한테 인수인계를 해주신 팀원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먼저 저한테 DM으로 하면 안 되는데 DM으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언제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도 되니까 편하게 물어봐 달라고. 그래서 딱 이 답변을 받고 나서부터는 DM이 아니라 계속 채널로 여쭤보기는 했는데 확실히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직접적으로 뭐 자료 같은 거, 문서화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그 회사에 녹아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그러니까 재택근무 환경이다 보니까 얼굴을 볼 수 없을 때는 도움을 먼저 요청하기 힘들다 보니까 상대방이 먼저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한 좀 축복받은 사람이어가지고 저는 좀 이거를 좀 편하게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 회사는 어쩔 수 없이는 모르겠는데
문서가 말도 안 되게 많거든요. 그 문서만 다 읽어도 어느 정도 도메인을 파악을 할 수 있고 뭐 API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업무 프로세스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었는데 그 제가 입사를 하고 나서 뭔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모자란 것들이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다니던 흔히 말하는 있던 분들이 이 정도면 되지라 문서랑 신입이 들어왔을 때 이건 없는데요라는 문서가 다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서도 조금 채우면서 다른 분들한테 질문을 다시 받고 이렇게 채우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오는 분한테 도움이 됐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코드를 고치면서 좀 그런 말 있잖아요. 코드 리뷰는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근데 그 중에 있던 거가 그 사람의 코드를 다른 사람이 고치는 거를 기분 나빠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런 고민이 들었을 때 그때 리더님한테 찾아가가지고 한번 물어봤거든요. 저 혹시 이 코드 이상한 것 같은데 뭐 이상하다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쳐도 되냐? 그 물어봤을 때 지금 프로덕션에 있는 코드가 100% 정답인 것은 없고 틀린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걱정하지 말고 그냥 PR 올리면은 우리가 잘 살펴보겠다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코드를 고치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무서움, 불안함이 많이 해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또 하나 더 나가면은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의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파악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CTO님한테도 물어보고 리더님한테도 물어보면서 저 요즘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저 지금 잘 하고 있나요? 이런 식으로 조금 많이 여쭤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상대적으로 직급이 높은 분들이 괜찮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 자체가 좀 마음에 안정을 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좀 물음표가 될 때 그렇게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도움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재택근무하면서 역시 힘들었던 거는 질문이 제일 크기는 한데 소속감도 있기는 했거든요. 왜냐면은 뭐 당연히 얼굴을 보지 않고 점심도 같이 안 먹고 일 이야기밖에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기는 했는데 이 문제는 제가 입사하고 초반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뭐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 근데 그분들도 이해는 하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고민도 같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침에 잠깐씩 모일 수 있는 사람 모여가지고 뭐 구글 미트로 얼굴을 켜놓고 뭐 커피를 마시던가 그런 거를 해보자 해가지고 제안을 하기도 했었고 이러면서 소속감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난제이기는 합니다. 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원래는 수습 기간이 3개월이었는데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2개월 차에 빠르게 수습 종료가 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그때 팀원분들이 똑같이 했던 말들이 한 6개월에서 1년은 같이 일을 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수습을 뗐냐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거는 제 일하는 방식에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 팀에게도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문서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문서를 읽어보고 문서가 빠지거나 이상한 것이 있으면은 팀원에게 다시 물어봐서 그 문서를 완성을 시켰고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 표정이 어떤지 괴로워한지 이것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재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진행도는 어떠한지 이것도 리더님한테 계속 공유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오래 일한 사람처럼 느꼈다라고 답변을 받아가지고 조금 더 팀에 빠르게 합류를 해서 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온보딩은 딱 2주밖에 안 됐어요. 왜 2주밖에 안 됐냐고 했는데 그 리더님이 2주차가 딱 지나갔을 쯤에 뮤테이션님은 신입 같지 않은데요? 라면서 좀 에픽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음표를 좀 많이 띄우고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 지나가서도 저는 그때 말을 했던 게 진짜라고,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요. 좀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를 부러워하시는 거가 있어요. 저도 다녀보고서 좀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가 출근해야지 하는데, 오늘은 사무실 가기 귀찮으니까 잘 유튜브 켜고 출근해야지 이러면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 재택근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성향 그리고 회사에 준비되어 있는 문화 플러스 문서화가 되게 좀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빠지고 있는 것들을 좀 보충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는 조금 물음표긴 한데,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고 재택근무를 금지시키는 경우도 요즘은 있고, 네, 이거는 개개인의 노력과 회사의 노력이 있으면 충분히 플러스를 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회사에 좀 수습 기간을 넘기지 못하고 퇴사하시는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왜 됐냐고 한번 여쭤봤더니 좀 재택근무에 있어서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재택근무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사람마다 오히려 나쁜 것으로 다가올 수 있어가지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셀프 온보딩이라고 적어놨었는데 그 확실히 아까 말을 했던 것처럼 좀 질문 자주 하고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계속 피드백을 요구하고 그리고 문서화를 계속 하기만 하면은 저는 어떤 회사든 빠르게 팀이 합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이 발표에 나왔고, 그리고 좀 아까 팀원 자랑했던 것처럼 팀원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나왔고요. 짧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뮤테이션이었습니다.